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시즌 세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이자 클레이 시즌의 서막을 여는 대회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진 분석을 한번 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부터 한 5개 정도를 제가 또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대회 1번과 2번 시드를 받은 즈베레프 알카라스가 이 클레이 시즌 시작과 동시에 하드코트의 악몽, 부진을 만회할 수 있냐입니다. 이 두 선수가 알카라스가 물론 중간에 로테르담 오픈 우승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름값,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들쭉날쭉한 성적을 보였고 즈베레프는 더 심각했죠. 호주 오픈 결승 진출 이후에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선수 모두 작년 클레이 그랜드슬램의 결승전을 장식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알카라스와 즈베레프가 요 클레이 코트 서피스 변화를 통해서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조코비치가 마이애미 마스터스 결승전에 맨식에게 패한 아픔을 몬테카를로에 달성할 수 있냐입니다. 그 ATP 통산 100승이요. 자, 근데 조코비치가 일단 대진표가 좋아요. 그래서 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서 전통적으로 조코비치가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번 대진을 살펴봤을 때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100승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 그리고 마이애미 마스터스에서 경기력이 분명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몬테카를로에서는 그 기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물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세가 이어진다면 몬테카를로에서 충분히 우승 후보 2, 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의 아쉬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애미 마스터스 깜짝 우승자인 19살 맨식 그리고 18살 폰세카가 아쉽게도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출전은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1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선수가 빠진 거는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치치파스예요. 치치파스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 치는 베스트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는 대회 하나 만들어라. 바로 몬테카를로. 치치파스가 유일하게 우승한 마스터스 시리즈. 치치파스가 생애 3번 우승한 마스터스 시리즈는 모두 이 몬테카를로 모나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치치파스는 몬테카를로 시민 거주자입니다. 자, 여기서 치치파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역대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지만 몬테카를로에서만큼은 치치파스가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치치파스가 몬테카를로에서 강한 이유 여기가 클레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롤랑가로스 이상으로 가장 코트 서피스가 느리기 때문이죠. 느린 서피스에서 치치파스의 테니스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그 느린 코트 서피스, 느리고 높게 튀는 코트 서피스에서 치치파스가 강한 이유 백핸드 때문이죠. 백핸드가 굉장히 와인드업 동작이 크고 굉장히 많이 감아치기 때문에 탑스핀을 다른 원핸더들보다 더 많은 탑스핀 회전을 가미한 높게 뜨는 루핑 공을 많이 칩니다. 치치파스가. 그런 공들이 그 상대에게 더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치치파스의 원핸드 백핸드가 다른 하드코트나 잔디에선 약점으로 작용하기 쉽지만 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모든 클레이에서 치치파스가 백핸드의 강세를 보이지만 요 몬테카를로의 최적화된 백핸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치치파스가 요 타이틀 방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 타이틀 방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코트입니다. 5번째 관전 포인트가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던 루블레프, 안드레이 루블 세계 랭킹 9위로 지금 간당간당 톱10에 올라 있는데 루블레프가 뭔가 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이름이죠. 마라트 사핀, 같은 러시아 국적의 러시아가 낳은 뭐 역대 최고의 남자 선수 가장 인기도 있었고 마라트 사핀이 그랜드슬램 2번 우승을 했고요. 2000년에 US 오픈 결승에 깜짝 올라가가지고 당시 19살인가 20살에 황제였던 샘프라스를 물리치고 US 오픈 우승 그리고 5년 뒤에 2005년 호주 오픈에서 4강에서 로저 페더러와 아주 명승부를 펼치고 로저 페더러를 물리친 다음에 결승에서 레이튼 휴이트를 꺾고 생애 2번째
하드코트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마라 사핀인데요. 사핀이 루블레프의 전담 코치가 되어서 이번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부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라켓을 뭐 한 1000자루를 때려 부셨다고 하죠. 멘털 이런 것들, 그리고 사생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테니스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보였지만, 그래서 저는 사핀이 루블레프에게 왔다는 건 루블레프도 지금 멘탈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해서 갖고 있는 기량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사핀이 과연 그런 거를 오히려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돌아온 탕하가 그 자기가 멘탈이 무너진 걸 잘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멘탈을 부여잡는 법을 좀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피는요, 은퇴한 다음에 뭐 코치를 따로 맡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러시아 스포츠계의 거물로 활동했는데, 여기 써있지만 러시아 테니스 연맹, 그 다음에 거길 나가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전체 스포츠를 관장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러시아의 국회의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봤는데요. 눈여겨볼 선수들은 또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다크호스, 이번에 어쩌면은 우승도 할 수 있는 다크호스를 꼽아봤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세론둘루, 요즘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클레이에서 이 선수가 강합니다. 세론둘루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21살 됐나요? 아투아 피스, 아서피스가 아니라 아투아더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투아 피스, 이 프랑스의 신성, 이 선수가 원래 클레이에서 잘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올해 열리는데, 올해의 특징은 정말 톱스타들이 야닉 시너 빼고 거의 다 들어갔다. 원래 몬테카를로 많이 스킵하거든요. 이게 의무 출전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알카라스 같은 경우는 이 대회 다음에 바로 바르셀로나가 붙어서 열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우승에 집중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안 뛴 적도 있고, 이렇게 몬테카를로는 처음부터 하드코트 마이애미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는 하드코트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랜지션 기간을 두려는 선수들은 이 대회를 많이 스킵합니다. 즈베레프의 대진운이 상당히 고약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레티니가 이제 첫 상대예요. 물론 퀄러파이어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마테오 베레티니가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물론 잔디에서 가장 강하지만 클레이에서도 약하지 않거든요. 마테오 베레티니가 터지는 날에 즈베레프도 잘못 걸리면 위험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다음에 만날 선수가 무세티가 있어요. 무세티도 한 클레이 하는 선수입니다. 가장 클레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무세티입니다. 무세티와 레에츠카 코르다 승자가 맞붙는데요. 그러니까 즈베레프가 베레티니를 꺾고 다음에 붙을 수 있는 상대가 후보군이 레에츠카, 코다, 무세티기 때문에 다 어려운 상대예요. 누가 올라와도. 거기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홀고룬에, 여기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결승까지 올라갔던 선수예요. 여기에 드디어 이 두둥 디펜딩 챔피언 6번 시드 치치파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치파스가 몬테카를로에서 잘했으니까 올라간다고 치고, 그럼 즈베레프가 베레티니, 무세티, 치치파스를 차례로 꺾어야지 간신히 8강에 올라가는 그런 대진이 짜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코비치가 있는데요. 조코비치는 상대적으로 즈베레프에 비해서 운이 좋은 편이죠. 2회전에서,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첫 판은 부전승이고 2회전에서 만날 수 있는 바브린카와 타빌로가 있는데, 뭐 바브린카가 올라오면 조코비치와 바브린카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생각나서 멋진 매치업이 되겠지만, 현재 바브린카의 경기력으로는 조코비치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봐도 디미트로프입니다. 지난번에 마이애미에서 조코비치가 디미트로프를 철저하게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조코비치에게 좋은 대진은 뭐냐면은 메드베데프와 드미노인데요. 이 두 선수가 다 클레이에서는 그다지 활약이 없는 선수예요. 특히 메드베데프는 클레이 두 달을 거의 스킵해도 될 만큼 성적을 거의 못 내는, 아마도 지금 1회전 하차노프한테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코비치가 드미노를 만나든 메드베데프를 만나든 간에 요 섹션에서는 조코비치의 클레이 테니스를 견제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즈베레프, 치치파스 둘 중에 승자가 조코비치랑 맞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조코비치가 치치파스 혹은 조코비치가 즈베레프를 클레이 코트 4강전에서 만나면은 뭐 백중세라고 봐야 돼요. 누가 이긴다 진다를
이번 대회 경기력을 보지도 않고 추측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알카라스 또 보겠습니다. 알카라스는 1회전 부전승 통과하는데 알카라스 대진이 고약한 게 뭐냐면은 파비오 포니니, 예전에 몬테카를로에서 라파엘 나달을 꺾고 우승까지 차지했던 파비오, 이탈리아의 클레이 고수 포니니가 와일드카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요게 세룬둘로랑 붙어요. 요 최근에 세룬둘로가 아주 그 하드코트 마스터스 시리즈 8강도 가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프랑스 오픈 8강에서 조코비치와 대결해서 이제 기권 유도했던 세룬둘로기 때문에 클레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룬둘로가 올라오면 알카라스가 장담 못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알카라스가 프랑스 오픈 우승자고 차세대 핵신이고 클레이의 황태자로 불리는 선수가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1회전에서 탈락하는 거 첫 판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세룬둘로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붙을 수 있는 상대 오제알리아심. 자, 오제알리아심에 대한 판단은 정말 유보하겠습니다. 자, 올해 좀 살아난 것 같거든요. 우승도 차지했고, 근데 여전히 광탈이 생기고, 자, 클레이에서 오제알리아심은 그렇게 믿을만한 성적을 내는 선수는 아니고, 기억나는 성적이 있다면 2022년 롤랑가로스 16강전 라파엘 나달을 풀세트까지 몰고 간 나달의 마지막 전성기 때 클레이에서 프랑스 오픈에서 풀세트 접전을 벌였다. 요거는 뭐 훈장으로 남을 만한 그런 경력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제알리아심이 클레이에서 알카라스가 만약에 세룬둘로를 이기고 올라온다면 알카라스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프랑스 오픈에서도 졌고요, 깨끗하게. 다만 이제 재미있는 건 루블레프가 마라트 사핀과 코치를 같이 하게 됐는데, 루블레프가 얼마나 그 사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알카라스까지 8강전까지 올 수 있느냐인데, 그 전에 누굴 만나야 되냐면요, 프랑스의 클레이 황태자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황태자 후보 아투아 피스가 있습니다. 자, 아투아 피스의 포핸드 엄청난 양의 탑스핀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클레이에서 더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튀어 오르니까. 아투아 피스가 저는 루블레프보다 지금 현재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서 더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루블레프가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루블레프 알카라스 혹은 아투아 피스 알카라스. 그러니까 알카라스가 어찌됐든 간에 첫 판이 굉장히 험난하고 8강전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은 이제 4강에서 누굴 만나느냐? 여기에 또 알카라스의 천적 같은 느낌의 잭 드레이퍼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만 잭 드레이퍼가 클레이 시즌에 한 번도 뭔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디언 웰스를 우승하여서 각성했다 하더라도 그 코트 서피스 체인지가 일어난 바로 그 첫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퍼가 4강까지 올라오는 걸 예상하는 거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시선은 누구냐? 역시 클레이의 황태자 소리 듣는 캐스퍼 루드입니다. 루드 알카라스, 루드 아투아 피스, 뭐 이런 매치업이, 혹은 루드 세룬둘로,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알카라스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흥행과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서 조코비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결승까지. 이쪽이 알카라스가 그래도 역시 믿을만한 배팅은 알카라스죠. 그래서 조코비치와 알카라스가 몬테카를로 결승에서 맞붙는 또 그림 같은 역사의 그 어떻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 성사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건 예측이 아니고요,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몬테카를로가 되게 타이트하고 빡빡한 64강 드로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클레이 시즌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대결이 될 것이고, 요 대회를 바로미터로 분석하셔서 전체 클레이 시즌을 한번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